북구대. 여러분, 눈물 젖은 빵의 맛을 아십니까? 아닙니다. 한발장의 빵. 네, 안녕하십니까. 북커입니다. 오랜만에 또 방송을 찍게 됐습니다. 자주 찍으려고 노력했는데 이제는 양이 아닌 질로서 방송을 찍어야 된다는 생각으로서 이제 공부한 후에 이렇게 방송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 공부하고 알려드릴 내용은 편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편간은 영어로 여기 써놨는데 So What이라고 유명한 그 핑크의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편간의 그 사주는 바로 그 역할입니다. I'm still a rockstar. 락스타라는 거죠. 락스타라는 것은 기존의 질서를 깨는 겁니다. 락 스피릿이라고 이제 아시겠지만 락은 만약 락큐 한다는 거는 당신을 단방의 깨달음의 세계를 인도해 준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락이라는 거는 기존의 음악을 철저하게 이제 거부하면서 파격적이고 혁신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모든 사람들의 스타지만 이 편간이란 그 편간 일주랑 편간 월지 편간을 가지신 분들은 락스타랍니다. 락스타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I'm gonna show you 보여주겠다. 뭔 말이 필요하냐? 뭔 스펙이 필요하냐? 단방에 실력으로 입증하는 겁니다. 실력으로 입증하는 거지. 이분들은 제도권에서 이제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올라가서 관을 쓰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애초부터 태생이 힘들어가지고 제도권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무슨 얘기냐면 산전수전 공준을 다 겪고 난 다음에 그 재앙의 자리에 오르는 그런 일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동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분들은 그 쇼유 보여주겠다. 뭘로 보여주냐? 실력으로 보여주겠다. 실력으로 스펙이 아니다. 내가 무슨 대학을 나와가지고 뭐 어딜 나와가지고 스승을 누구를 만났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이 다양한 스펙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실력입니다. 실력으로 실전 승부를 하는 거지 뭐 말이 많습니까? 자, 두 번째 I wanna start a fight. 자, 싸우고 싶다. 실전으로 겨뤄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편간의 기질이죠. 칼 가져가지고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칼 한번 붙어보는 거고 싸워 나가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방송을 이렇게 찍는데 유튜브에 수많이 쟁쟁하신 분들이 많아요. 여기는 강호의 세계죠. 그렇지만 거기 승부를 내서 다른 컨텐츠, 독보적인 컨텐츠로 승부를 내는 것이 편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제가 월지의 편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특징이면 뭐냐? 길이 정해졌으면 앞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이소룡이 말씀하셨죠. 이소룡은 철학가입니다. 무도가이면서 공부를 많이 철학가입니다. 그러니까 무술하시는 분들 다 이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물을 겸비해야 됩니다. 편가는 문물을 겸비해야 되어야 나가야 될 그런 운명을 가진 일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길이 정했으면 앞으로 나아갈 뿐이죠. 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편도예요. 편도. 한쪽으로 쏠린 거죠. 자, 제도권에 있는 분들은 멋진 양복을 입고 멋진 근사하게 배지를 차서 뭐 삼성이라든가 현대중공업이라든가 그런 대기업의 그 간판 달아서 날개를 달아가지고 자기 자신보다는 그 껍데기로 해서 이제 사람들이 우와 하잖아요. 와, 지도자급이네. 뭐 얘들 배지 달았는데 와 이러지만, 그래서 멋진 왕관을 썼다고 하지만 정관이 이제 좀 이렇게 멋있는 왕관입니다. 대기업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오 과장님이네, 어디 뭐 높으신 분이네 이렇게 하지만, 편관은 아까도 말씀드린 제도권에는 그렇게 못 들어가고 나중에 그 돌아서 그 자리를 올라가는 위치가 편관이죠. 그러니까 아주 그 진짜 산전수전 공주전 겪고 와가지고 실전에서 이제 맞붙으면 이길 수밖에 없는 게 편관이에요. 그래서 그런 편관 분들이 아주 실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세상을 바꾸려는 혁명가적 자질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방송 찍는 이유가 하나가 세상에 보여주고 혁명하고 싶은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유튜브 내에서도 여러분들 시청자들은 굉장히 무서워요. 뭐 다른 방송이 많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뭘 보여줄 거냐 이거죠. 뭘 보여주고 어떻게 쉽게 설명해 줄 거냐의 관건이고 계속 생겨날 것입니다. 똑같은 컨텐츠지만 계속 새롭게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뭘 보여주냐면, 그러니까 편관이란 걸 들으면 여러분들 그 좀 좋지 않은 느낌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편이라는 거는 한번 적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진짜 원웨이 티켓 한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왕도가 아니라 한쪽으로 하는 거 편도라고 하죠.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합니다. 편도는 그냥 가는 겁니다. 가고, 두 번째는 그 시는 아닌데 좀 이렇게 편을 써서 라임을 넣어서 한번 글을 써봤습니다. 오늘 나는 편의점에서 편육을 사서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면서, 그쵸, 편승엽의 노래 찬찬찬을 들으면서 그 인생을 돌이켜보는 거죠. 되게 이분들은 편모스라에서 아주 무시를 받으면서 세상에 그 어머님의 그 사랑, 편애를 받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잘 못 사니까 골고루 먹고 싶은데 정해져 있잖아요. 뭐 콩나물이라든가 뭐 멸치라든가, 그러니까 편식하면서 세상에 분노 한쪽으로 쏠립니다. 분노로 쏠려가지고 장발장이 세상에 분노하듯이 편향적이 됩니다. 편향적이 되고 편견 속에서 사람들한테 그 시달리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 만나면 야, 너 내 편이야? 너 내 편이야? 네 편, 내 편, 편을 가리자. 편. 그러면 이 편에 쌓여가지고 이제 왕따를 당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편파적인 그런 시련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면서 새롭게 재편하고 싶은 것이 편간의 일주입니다. 그래서 또 이게 바로 편간의 숙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멋진 이분들 아까 얘기했지만 멋진 왕관, 정관을 쓰는 게 아니라 험난한 가시관을 씁니다. 이 보시면 여기 저의 이제 가시관이 있지만 여기 내가 싸워서 무지하게 맞아주는 겁니다. 맞아줘야 되는 겁니다. 맞아주는 가시관입니다. 사람이 행복하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좀 맞아줘야 되는 겁니다. 맞아주면서 이런 저만의 가시관을 쓰는 거죠. 가시관은 사람들 놀리죠. 야, 네가 뭐 과거에 네가 무슨 그런 수많은 편견, 억압 속에서 살아남는 거죠. 잡초처럼 살아남아서 실력과 내공을 키우면서 앞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자, 길이 정했으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편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파괴적인 사람을 편관이라고 하고, 이제 저는 이렇게 보면 이 파괴적인 사람이 그 문화와 모든 것, 장르 불문하고 모든 것 가까이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뭐 마치 책 개발자처럼 혁명을 일으키는 혁명의 전도사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혁명의 전도사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까 방송했지만 이 편관의 이제 일주랑 편관 월주를 가진 사람들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눈물 젖은 빵을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논할 때 눈물 젖지 않은 사람하고 그 대화를 나눌 수가 없어요. 철학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힘들다 그러는데 이 편관이 힘든 것은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누군가의 기대다가 기대면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솔직히 말해서 이게 원래는 이게 편관일주가 종교를 안 믿어요.
종교를 안 믿는데 끝까지 거부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무릎 꿇고 믿게 되는 게 또 평간 일주의 겁니다. 왜냐면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세상을 개혁하려는 의지, 뭐 계란으로 막 바위친다는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고 어떻게든 세상을 바꾸겠다고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마인드는 천지불인입니다. 뭐냐면 하늘과 땅은 인지하지 않다라는 마인드죠. 뭘까요? 하나님이 인지하다? 태어나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뭐 인지하는 걸 뭘 느껴요? 뭐 기도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왜냐?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살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뭐 기대고 자시고가 없습니다. 홀로 스스로 이겨내려는 그런 악착 같은 그런 게 몸에 배어버리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면서 나중에 종교에 기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살아있는 것보다 장렬한 죽음. 그러니까 스티븐 잡스가 이제 평간의 기질을 가졌거든요. 어떤 식이냐면 기존에 이제 대기업 같은 게 있으면 이제 새로운 벤처기업이 오는데 깃발을 해적 깃발로 세워가지고 기존의 질서를 이게 파괴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간의 특징이 뭐냐면 그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더 좋은 세상을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이 나에게 시련을 주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준다라는 나중에 그런 생각 때문에 종교에 기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 또 특징이 또 하나, 정의 없는 힘은 폭력이고 힘 없는 정의는 무능력이다. 그래서 무능력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평간일주 가지신 분들은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뛰어나니까 기도 같은 걸 하지 않죠. 자기 스스로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다고 여겨지고 최선을 다한 후에 나머지 그냥 그것을 하늘에게 감사 기도밖에 안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렇게 봐요. 이렇게 세상을 혁명한 락스타이기 때문에 제가 존경하는 분이 있다 그랬죠. 기업가를 존경하는 이유가 혁명하는 분들이고, 또 하나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은 혁명가입니다. 혁명가를 맞이해서 장렬하게 죽음을 선택하신 분이고, 진짜 제가 볼 때 사주 볼 때 이렇게 평간의 기질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데서 이게 이분 때문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또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위해서는 수많은 평간을 가지신 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 특징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일당백입니다. 일당백이기 때문에 실전 고수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다윗의 사주, 그것도 마찬가지로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다윗도 마찬가지로 편간의 기질을 가졌고, 편간의 역할은 전사의 역할입니다. 칼을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좋으면은 도의 일각을 이루는 사주가 편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삶을 선택하라 하면 힘들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삶을 선택하면 편간을 선택하십시오. 편간. 태어날 때부터 그냥 어려움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걸 통해서 강하게 나를 키울 수 있는 편간을 택하시는 게 아마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연예인들 중에서 누가 이렇게 편간을 가졌나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사람들을 놀림도 받고 뭐 이렇게 누가 있나 봤는데, 가수 비가 있었습니다. 가수 비가 딱 보니까 일지가 평강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수비 일지 보니까 딱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종교의, 김태희라는 교회에서 종교의 기회했죠. 천주교의 기회에서 딱 본명이 보니까 미카엘이더라고요. 미카엘이 이제 수호천사인데, 딱 보니까 왜 미카엘이었나 봤더니 이 가수비가 우상이 있었어요. 우상이 바로 마이클 잭슨입니다. 그러니까 미카엘이 마이클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따라서 본명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렸을 때 그 마이클 잭슨을 보면서 꿈을 키웠던 거죠. 그래서 그 행태를 보면 모든 게 그 마이클 잭슨 슈퍼스타하고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가수 비를 보면 생전에 인터뷰한 거 보니까 1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더라고요.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래서 이 가수비는 너무 춤추면서 그 배고픈 일을 당했잖아요. 오디션도 한 12번 떨어졌다 하더라고요. 12번 떨어졌고 박진영이 있는데 그 앞에서 이제 오디션 붙으려고 1시간 동안 열심히 노력했답니다. 그래서 그 가수비가 흘린 땀과 눈물과 피는 뭐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 12번의 오디션에 탈락했는데 그 이유가 외모가 못생겼다고 해서 외모가 못생겼다고 해서 아마 그때 잘 못 먹고 말라가지고 더더욱 그 볼품이 없지 않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너무 볼품없고 그 외모가 안 좋으니까 먹는 게 부실했는데 누가 맛있는 거 사주면 정말 고마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 먹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간일주가 편식하는 게 아니라 원래 편식하는 사람들 안 좋죠. 좀 먹을 게 많은 사람들 편식하죠. 없으니까 한 가지 반찬밖에 못 먹는 거죠. 만약에 누가 사준다 그러면 엄청 감사하면서 먹겠죠. 그래서 정말 잘 나갈 때 주변 사람들한테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훗날 슈퍼스타가 들어가면 그거 꼭 갚을 겁니다. 그 복을 꼭 갚을 거니까 그거 하시고 또 하나 이제 사주 풀이 한번 해드릴까? 그 얼주. 자 보시면 이 사막의 꽃이죠. 일명 선인장이죠. 선인장이기 때문에 강렬한 태양이 떴습니다. 병오일자 떴습니다. 그래서 이게 밑에가 편간이라고 올려져 있죠. 편간, 편인. 그래서 강렬한 태양의 사막의 선인장으로 태어났으니 정말 이 사람이 꿈꾸는 용신은 레인이었습니다. 레인. 그래서 자기 이름을 레인으로 줘서 여러분 비우라는 것은 뭐냐면 하늘의 높은 스타가 돼서 비를 내려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활인업을 한다라는 거죠. 가수 비의 사주 물상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뜨거운 사막의 선인장꽃 그의 꿈은 인생의 비가 내리고 하느님의 약속 무지개를 보는 것. 비가 내리는 무지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칼이 된 그분이 이제 인생 앞길 잘 되기시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평가는요 그 신앙심으로 칠사를 교화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평간에 이제 하나의 스토리를 알려드린다 그러면 장발장이에요. 장발장이 성인이 되는 그 레미제라블 장발장이 성인이 되는 과정인데 그 빵을 훔쳐가다 교도소에 살면서 온갖 그런 편견에 시달려서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장발장 같은 경우도 그 평간이라고 했었죠. 너무 괴롭죠. 괴로운데 뭐 하나님 뭐 알기 뭘 알아요. 그래서 괴로운데 그 추기경에 나와서 사람들이 그 뭐 금접시인가 은접시인가 가지고 가가지고 그 다시 왔는데 그걸 이것도 촛대는 왜 안 가져왔냐. 촛대 좋으면서 이 사람이 뭐 개가천선했냐. 그렇게 해서 개가천선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돼서 개가천선되는 게 아니라 그 숨겨진 뒷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발장이 그 금촛대 은촛대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는데 저기 멀리서 굴뚝 닦는 청소년 어린애가 저 돈을 하루 종일 일해서 얻은 돈, 굴뚝 닦기를 청소해서 얻은 돈을 가지고 던지면서 이렇게 왔었어. 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 던지고 왔는데 놀다가 실수로 돈이 떨어졌는데 그 돈이 굴러오면서 장발장 발밑으로 옵니다. 그래서 장발장이 발을 딱 올려놓죠. 딱 올려놓으면서 돈을 발밑에 딱 감춰둡니다. 그래서 그 꼬마애가 오면서 아저씨 그 돈 발밑에 있는 거 제 돈이냐 돌려주세요 했는데 장발장이 험악하게 인상 쓰면서 죽고 싶냐 하면서 협박을 하니까 꼬마애가 울면서 하루 종일 벌었던 돈을 울면서 가족들하고 먹으려고 했던 돈을 울면서 뺏긴 거죠. 그러면서 장발장이 그 소년을 보낸 다음에 동전을 들고 쳐다봤습니다. 쳐다봤는데 그 마음속에서 울림이 있었습니다. 어떤 울림이냐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나쁜 놈이라는 걸 그때 깨달은 거죠. 세상이 잘못됐다 생각했는데 장발장이 그 어린아이의 돈을 빼앗고
자기가 그런 사람들이 말하던 나쁜 놈이었다는 걸 그때 자기가 알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장발장이 그때 깨달아서 돈을 다시 돌려주려고 소년을 불렀지만 소년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발장이 그날 펑펑 웁니다. 펑펑 울면서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고 결심을 씁니다. 서원을 새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무슨 얘기냐면 이게 메타노이어, 회심을 해야 되는 거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세상이 잘못된 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내가 잘못된 시야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편간 일주를 가지신 분들은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메타노이어에 통해서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So this was the truth. In the penitentiary for 20 years, he had been taught another very different truth. What do you want? I don't want anything. What are you doing here? Just passing. And keep on passing. How about that? Hey, my coin, monsieur. Go away. Well, first give me my coin back. First, nothing. Come on, give that back. Go away, I said. Hey! Hey! Hey, listen! Hey, wait! A thief. He was a thief. Suddenly he understood that it would take him a whole lifetime to pay back that little silver coin. 세상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물론 잘못된 게 보이면 혁명하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나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발장이 거기서 그 출발해서 이제 그 추기경 받아가지고 근처 받아가지고 거기서 마음 닫고 하나님 믿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 그래서 옛날 영화 장발장 레미제라를 보시면 반드시 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철저하게 평관들이 이제 그 철저하게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죠. 신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지만 인생이 잘 풀립니다. 두 번째는 가수 이상민 사주가 또 평관입니다. 그래서 말하면 뭐합니까? 저번에 아까 음악을 보여드렸지만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방송사 3사에서 공중파에서 출연 금지를 당합니다. 출연 금지를 당해가지고 이상민이 이제 케이블 TV로 방송에 이제 음악의 신 같은데 나와가지고 케이블에서 이제 활동하다가 개가천선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니까 드디어 방송 3사에서 그 규제가 풀려집니다. 그래서 그 출연한 방송이 열린음악회입니다. 그래서 열린음악회 그 옛날 멤버 뭐 고영욱, 체리나, 김지연인가 옛날 멤버도 데리고 와서 그 열린음악회 무대를 섰는데 이상민이 울면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감격해가지고 공중파 방송을 그 해소하고 그 방송에 나왔거든요. 방송에 나와가지고 큰절을 하더라고요. 큰절을 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이 그 이상민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평관 지금 뭐 빚을 열심히 갖고 있는데 돈 벌려고 노력하면요 안 돼요. 평관 일주 가지신 분은 돈 벌려고 노력하시면 어떤 사태가 일어나냐. 솔직히 여기서 이러면 안 되지만 돈을 버들면 득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병 걸립니다. 큰 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이런 방송이 있었어요. 빚을 많이 졌는데 그 24시간 일을 해가지고 빚을 다 갚은 사람이 있었어요. 어금니를 뽑아가지고 나오더라고요. 뽑아가지고 새벽에 목욕탕 청소를 하고 파지를 줍고 떡 배달을 하고 근무를 나가서 밤에 일을 해서 하루에 쪽잠을 자가면서 열심히 해서 큰 빚을 갚은 사람이 나왔었습니다. 그분이 갖고 나서 저 정신력이 대단한데 그래서 저는 속으로 저분이 좀 이제 앞으로 빚 다 갚았으니까 또 일해서 금방 부자 되실 수가 있겠구나 해서 봤는데 다 갖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그 빚 갚는데 에너지 다 쓰고 다 갚으니까 다 내려가더니 그 방송 나오더라고. 방송에서 빚 다 그 갚는 계좌 이체한 날 펑펑 우시더라고. 그동안 고생한 거 생각해서 아주 펑펑 울더라고. 그래서 빚을 갚고 나니까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평관일주 가시는 분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돈 벌려고 고생하면 나중에 득병합니다. 병을 얻습니다. 그래서 병을 얻어가지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고생하지 마세요. 그래서 적당히 즐기면서 사시고 물론 빚은 갚아야 되겠죠. 왜냐면 내가 죄지은 거니까 갚아야 되겠죠. 또 하나 사주 또 누가 있냐면 가수 싸이가 평관일주죠. 평관일주인데 가수 싸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그 혁신한 사람이거든요. 혁신한 사람이거든요. 뭘 혁신했냐면 강남 스타일로 전 세계를 평정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그걸 알았겠습니까? 강남 스타일로 평정할지. 근데 그 전에 아시겠지만 가수 싸이가 군대를 2번 갑니다. 왜냐면 잘 못하니까 2번 가서 인지도가 땅으로 추락합니다. 땅으로 추락해서 뭐 이제 가수 김장훈인가요? 낱낱하게 하는 김장훈에서 뭐 콘서트도 하고 아무튼 그 옛날 대마초도 펴가지고 방송 못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우연히 나게 또 그 나와가지고 인생 굴곡이 좀 심해요. 그래서 못생긴 사람이 가수 처음에 새로 나와가지고 파격적이죠. 이게 평관들은 파격적입니다. 뭐 보여주죠. 나와가지고 높낮이하는 걸 다 보여줍니다. 완전 그 여러분한테 재롱을 다 떨어주고 있죠. 재롱을 떨어졌는데 그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있었대요. 싸이가 밥을 먹고 있는데 저기 앞에서 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싸이가 좀 이렇게 잘 몰라갔대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인해드릴까요? 그랬더니 저기 음식 밥 먹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인기가 많을 때 있고 추락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그 싸이가 어떻게 된 거냐면 하여튼 추락을 한 거죠. 추락을 해가지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만든 곡이 그 유명한 강남 스타일입니다. 강남 스타일 만들어서 이렇게 전 세계에 평정했는데 이렇게 유튜브의 도움이 많이 필요했고 이게 높낮이가 있고 이상민도 높낮이고 가수비도 초년에 너무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고 아마도 또 모르겠어요. 아마 파피년준도 전에 방송 나왔는데 참 기구한 인생이죠. 사업이 엄마가 망해가지고 춤꾼으로 됐는데 너무 이렇게 행색이 양아치같이 보이니까 버스에서도 거절당하고 사람들한테 무시받으면서 하여튼 살았다는데 그분 사준 잘 모릅니다. 하여튼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가 또 누가 있냐면 누가 있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자, 평관 특집 또 하나 마지막 날습니다. 자, 이걸 설명해 드렸어야 되는데 이걸 설명 못 해드렸네. 이거 펜이 어디 갔냐? 펜이 없네. 써드릴게요. 작자지 위성이라고 해서 크리에이터 만드는 거죠. 세상에 향해 만드는 겁니다. 세상에 향해 그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이 바로 성인입니다. 그래서 작자지 위성 자막으로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작자지 위성이라 해서 무엇을 창조한 사람들이 그 성인입니다. 가수 이상민도 작사 작곡하고 그랬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무엇인가를 만드는 거고 여러분들은 지금 소비하고 있습니다. 자, 지식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지식을 소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가수 싸이도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가수비도 노력을 하고 이상민도 노력을 하고 전부 다 노력을 하고 딱 자세히 보면 혁명과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대한민국을 좀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혁명가적
임무를 완수해야 됩니다. 평가원의 기질은 딱 한마디로 욕하면 락스타, 혁명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혁명을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 명리학의 혁명을 꿈꾸고 있고요. 명리학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이렇게 신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전파해드리고 재밌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평가를 가져와서 힘들다고 삶을 하지 마시고요. 눈물 젖은 빵이 나중에는 정말로 크나큰 보답이 오고 훌륭한 도를 이룰 수 있다고 믿으시고요. 꼭 명심하실 게 있다면 이 살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평간. 그래서 7살이 또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살은 7살이고 감당 못하는 살은 쥐살입니다. 그럴 때 제가 뭐 해결 방법이 많다는데 인성이라 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 방법이 있지만 제일 좋은 것은 종교를 가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힘듭니다. 힘들지만 종교를 가지면서 내가 이렇게 혁명가를 가야 되는 게 나의 숙명이구나, 나의 길이구나, 꼭 그걸 정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놀립니다. 왜냐하면 평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멋있는 간이 아니라 가시관을 썼습니다. 가시관 썼은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가시관 씌워놓고 조롱하지 않습니까? 침을 뱉고 채찍질을 하면서 지금 사순식인데 그런 것을 이겨내야 된다라는 거죠. 똑같이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거는 수행의 연속입니다. 다 모든 사람이 수도하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게 출가입니다. 꼭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는 게 출가가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자체가 출가고 수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수행자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나가고 평간일주 가시는 분 운명을 바꾸려면 검도하세요. 자, 칼을 들어야 됩니다. 칼을 들어야지만 바뀝니다. 그리고 공부하세요. 문무일치해야 됩니다. 문무일치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꼭 그게 평간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평간 일주, 월주 평간 가지신 분들은 검도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파이트! 멋있게 싸우시기 바랍니다. 쇼유!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락스타입니다. 자, 감사합니다.